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 입장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반면 한국인들은 VIP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프랑스의 한 현직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프랑스 르몽드 신문사의 문화부 기자 마르탱입니다. 오늘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중국인 입장 제한. 얼마 전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 앞에 이런 팻말이 걸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는 인종차별이 아닌 수많은 사건들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한국인 단체 관광 환영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모든 것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300년 된 고가구에 앉아 사진을 찍다가 이를 파손했고 루이 14세의 침대에 올라가 뛰어다니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같은 날 한국 관광객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조용히 경청했고 사진 촬영이 금지된 구역에서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실수로 그림에 가까이 다가간 관광객이 있었는데 그는 즉시 정중하게 사과하고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모나리자 앞에서 플래시를 터뜨리고 그림에 손을 대려다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관광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작품 감상 시간도 적절히 배려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파리의 주요 관광지들은 하나둘씩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장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들도 중국 단체 관광객의 출입을 꺼리게 되었죠. 한 매장 매니저는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심지어 도난 사고도 잦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환대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들은 앞다투어 한국어 메뉴를 준비했고 일부 호텔은 한국인 전용 층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매너가 완벽해요. 호텔 물건을 가져가는 일도 없고 다른 투숙객들에 대한 배려도 훌륭합니다라고 한 특급 호텔 지배인은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성공을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깊이 파헤쳐보기 위해 파리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 소영과 중국 유학생 자오를 만나보았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상반된 대우는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스위스의 한 고급 시계 매장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장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 30여 명이 매장에 들어와 진열된 시계들을 마구잡이로 만지기 시작했고 시계를 떨어뜨려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이들은 배상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장 직원들을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같은 매장에서 한국 관광객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시계를 구경할 때도 진열장 밖에서 조용히 관람했고 시계를 착용해보고 싶을 때는 직원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한 직원은 한국 손님들은 마치 귀족처럼 품위 있게 행동하세요라며 감탄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분수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심지어 분수 조각상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다가 조각상이 훼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로마시청은 중국 단체 관광객의 트레비 분수 접근을 제한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같은 날 트레비 분수를 찾은 한국 관광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전통에 따라 조용히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 현지 경찰관은 한국인들은 마치 천사 같아요. 그들이 있으면 우리도 편하게 근무할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자오는 이런 현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중국인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해요. 유럽에 오면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도 많아졌어요.
한국처럼 되고 싶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시민의식과 공공예절을 배우는데 집중했죠. 오스트리아 빈의 호프부르크 궁전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황실 가구에 앉아 사진을 찍고 귀중한 예술품을 만지작거리다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궁전 측은 중국 단체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하고 개별 관광객도 특별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한국 관광객들의 매너는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장에서 한국인들은 완벽한 관람 예절을 보여주었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자리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차이는 유럽의 호텔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리의 한 특급 호텔은 중국 단체 관광객 예약 불가라는 비공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인 전용층을 새로 만들고 한국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오는 이런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5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유럽의 고급 쇼핑가에서는 이제 놀라운 광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앞다투어 한국인 전용 VIP룸을 만든 것입니다. 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아예 입장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한 유명 브랜드 매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50여 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고가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이들은 직원이 제지하자 오히려 우리가 있어서 너희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같은 매장을 찾은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입구에서부터 차분히 줄을 서서 기다렸고 물건을 고를 때도 정중한 태도로 직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린 한국인 관광객이 즉시 구매 의사를 밝히고 사과했다는 점입니다. 매장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손님의 국적만 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VIP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죄송하지만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소식이 중국 SNS에 퍼지자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부러움이 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나요? 한국인들이 부러워요.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서는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2000년 된 도자기를 만지작거리다가 떨어뜨려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임지기는커녕 원래 오래된 거라 쉽게 깨지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같은 날 대형 박물관을 방문한 한국 수학여행단은 철저한 관람 예절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전시품 앞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며 설명을 경청했고 사진 촬영도 허용된 구역에서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제 우리는 관광객 예약을 받을 때 국적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한국인 단체는 우선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중국인 단체는 특별 심사를 거쳐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자오는 이런 현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 갈 때 중국인이라고 말하기가 두려워요. 거짓말하는 중국인들도 많아졌어요.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죠. 소영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과거의 한국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했고 이제는 세계인의 존중을 받고 있죠. 중국도 분명 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장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차별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많은 사건들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미술관 관장은 지난 1년간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작품 훼손 사고가 2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이것은 차별이 아닌 현실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 공연이 같은 주에 열렸습니다.
같은 무대, 다른 관객들의 모습은 문화적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공연 당일, 공연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관객들이 공연 중에도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공연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공연장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한 관객이 제지를 무시하고 사진을 찍으려다 19세기부터 보존되어 온 공연장 내부 장식을 손상시켰습니다. 관리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한국 공연은 완벽한 질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객들은 공연 시작 전부터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고 프로그램북을 꼼꼼히 읽으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로 구성된 수학여행단도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관람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공연장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국 관객들의 문화 수준은 정말 놀랍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표현한 공연 내용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관객들의 성숙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베를린에서는 더 큰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 전통 공연 중에 관객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음식을 먹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한 관객이 무대 위로 올라가 사진을 찍으려다 고대 악기를 떨어뜨리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같은 극장에서 열린 한국 공연은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전통 음악과 현대적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한 무대는 독일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관객들의 품격 있는 태도는 문화 강국의 면모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도 5천년의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뤄냈는데 우리는 아직도 기본적인 예절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영국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현지 언론은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강국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중국 공연은 관객들의 소란으로 인해 여러 차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 젊은이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문화적 성숙도를 높여야 해요.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같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콘서트홀에서는 중국인 관객들이 공연 중에 도시락을 먹다가 적발되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한국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후 자발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출연진들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현지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공연장을 나오면서 자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무대 위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객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변해야 할 것 같아요. 파리 패션 위크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열린 두 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패션쇼장에서는 관객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정된 좌석을 무시하고 앞자리로 몰려들었으며 쇼가 시작되자 플래시를 터뜨리지 말라는 안내를 무시한 채 수백 개의 휴대폰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모델이 런웨이를 걷던 중 관객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비틀거렸고 귀중한 전통 의상이 손상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최 측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패션쇼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쇼를 관람했고 사진 촬영도 정해진 규칙을 준수했습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은 세계 패션 업계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패션 저널리스트는 한국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관객들의 성숙한 문화의식이 쇼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우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죠. 창의적인 재해석이 부족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었죠. 중요한 건 변화하려는 의지예요. 그때 백스테이지에서 또 다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 패션쇼의 백스테이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의상을 만지작거리고 진열된 액세서리가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한국 패션쇼의 백스테이지는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모든 의상이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스태프들은 전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바이어들이 한국 디자이너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왜 세계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드러나다니. 한국처럼 변화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는 저녁, 소영과 자오는 이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취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자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어제 미술관에서 중국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소영이 자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80년대만 해도 한국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금 중국의 모습과 비슷했다고 해요. 자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죠? 소영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시민의식 교육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해외여행 전에는 여행사에서 기본적인 현지 예절 교육도 실시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영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하고 싶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노력했죠. 자오는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SNS 플랫폼에 세계 시민되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우리 젊은 세대부터 바꿔보려고 해요. 소영 씨처럼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은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영은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우리 학교 동아리 친구들도 분명 관심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오는 이미 몇몇 중국 대학생들과 연락하며 프로젝트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고 소영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가 겪은 부끄러운 경험들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지 토론하는 거죠. 소영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절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오의 눈이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베이징대 학생회에 이야기해 볼게요. 분명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 할 거예요. 디저트가 나오는 동안 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한중 대학생 문화교류회, 공공예절 캠페인, 해외여행 매너 가이드 제작. 아이디어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어요. 자오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한 여행사와 상해 중이라고 했습니다. 해외여행 출발 전 기본 예절 교육을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에 자오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에펠탑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달 후 더 놀라운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르몽드 신문사의 베이징 특파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SNS에는 우리도 변해야 한다.
한국처럼 되고 싶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왔고, 대학가에서는 자발적인 문화 개선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는 자오가 시작한 세계 시민 프로젝트 모임이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0명 남짓한 학생들로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특파원의 취재에 따르면 자오의 모임은 단순한 토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소영이 연결해준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화상 교류를 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푸단 대학교 학생들이 조용한 관광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해외여행 시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해 SNS에 공유했고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지 언론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화적 성숙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최대 여행사의 변화였습니다. 이들은 유럽행 패키지 상품에 문화 예절 교육을 포함시켰고, 이는 곧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동료 기자들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한 관리자는 최근 중국 관광객들의 매너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전했고, 샹젤리제 거리의 상점 주인들도 젊은 중국인들의 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서울에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자오 씨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베이징에서 한중 대학생 문화 포럼을 개최한대요. 규모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 같아요. 특파원이 전한 자오의 마지막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해요. 그들처럼 하루아침에 달라질 순 없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거예요. 이런 소식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문화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요나 비판이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본보기로 삼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특파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처럼이라는 말이 하나의 문화적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현대적 세련미와 예절을 배우되 자신들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가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외여행에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혹시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고 놀라워했던 경험도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